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을 걸어라 라는 책입니다. 앤하이어 지음 신솔리봉 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일과 삶의 성공 마인드셋을 담은 책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실행하는 법을 토대로 누구나 스스로 성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생을 거는 각오로 부딪힐 때 꿈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지지 않고 불가능을 꿈꿔야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노력과 큰 꿈이 합쳐질 때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과정 속에서도 살아남아 결국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기본 원칙이자 전략도 배웠습니다. 어느 삶에서나 어떠한 목표, 성장 단계에서도 큰 성과를 도출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성공 전략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전략 1. 꿈이 아닌 안전한 길에 투자하지 마라. 대담한 꿈을 쫓을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희생과 성장은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훗날 더욱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바람으로 현재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전략 2. 이것밖에 못한다는 생각을 스스로 깨부순다. 목표를 이루기까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끄러움, 고통, 불편함을 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면 머릿속으로 그렸던 것보다 덜 끔찍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가장 커다란 기쁨은 자신의 안전지대라는 한계를 넘어선 대가로 위대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알아볼 때 찾아옵니다. 위험의 감수와 학습의 관계를 이해해야 남다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 목표와 삶의 만족 기준에서 학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새로운 시도 앞에 놓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략 3. 성공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린다. 내 삶이나 내가 맡은 책임, 이루고 싶은 목표가 너무 사소해 의미가 없다거나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치부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신중한 자세로 노력하다 보면 예전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위대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자신의 역할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팀과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되고 싶다면 팀의 큰 목표에 자신의 일을 연관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이해한다면 주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 항상 영리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가치가 없을 만큼 초라한 삶도, 투자를 시도해 볼 수 없을 만큼 원대한 꿈도 없습니다. 커리어의 시작 단계에 있을지라도 현재의 일이 자신이 꿈꾸던 직업과 거리가 멀다 해도 바로 지금이 자신의 앞날을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최상의 순간입니다. 발전의 기회는 늘 관심을 갖고 준비하지 않으면 놓치고 맙니다. 자신의 꿈을 향한 지도를 그려야 기회의 순간을 움켜쥘 수 있습니다. 뜻밖의 행운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현재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진정한 혁신가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꾸준히 스스로 모험을 뛰어들게 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싶은 일,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일과 더욱 가까워지는 갈림길을 마주한다면 그들은 어린 시절의 꿈에 얽매이지 않고 예기치 못한 경로를 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비범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충만한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다면 가족과 사회의 기대, 심지어 어린 시절의 욕망까지도 포기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위태로울 때마저도 기꺼이 경로를 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일과 삶의 만족도와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자신의 꿈속 영웅은 자기 자신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한 번씩 운이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생계를 위해 자신의 꿈 또는 자신이 바라는 커리어의 경로와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멋진 일처럼 보여도 어떤 커리어에서나 개인의 꿈 또는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경우는 많습니다. 반대로 이상적이지 않은 역할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방법은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곧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달성하는 비결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유명 CEO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차고에서 사업을 홀로 시작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시작 단계를 하찮다고 치부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의 이해를 구해서도 안 됩니다. 내게 처음 주어진 자리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영향력 없는 역할로 그칠 수도 있었습니다. 내 자리는 한낱 오피스 매니저였다가 한낱 어시스턴트를 거쳐 한낱 신입 대학원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지혜를 발휘해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기회를 만들어 커리어 전환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3년 넘게 함께 일하면서 베이조스에게서 자기 자신이 꿈속 영웅이 되고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뛰어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전설적인 리더들에게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방법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황되기 그지없는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통찰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라는 깨달음과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대담하게 꿈꾸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지닌 한 사람으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부딪히는 것뿐입니다. 역량을 키우고 싶다면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적 접근법을 취하고 현재 자신의 전문 지식 수준을 뛰어넘는 일을 맡으며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준비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내게 있는지도 몰랐던 강점을 발휘해 나 자신의 역량을 넘어선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량을 키우려면 적절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적절한 위험이란 자신이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 같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을 뜻합니다. 나는 이런 중압감을 느낄 만한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다니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원치 않는 일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 노라고 말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해 보이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프로젝트만이 성장 가치를 가진다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내 커리어를 발전시킨 기회는 대부분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을 할 때 찾아왔습니다. 구글 플라이트 부서를 운영하게 되면 온종일 매달려야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밤늦게까지 미국 연방항공청 규정을 배우고 항공 전문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구글과 임원진에게 부과될 세금을 판단하고 기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직전에 전세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 본업과 더불어 처리할 수 있는 부차적 업무로 삼으려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구글 플라이트 부서의 업무는 굉장히 번거로울지 몰라도 나는 주도적이고 협조적이며 회사에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으로 평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직급이 무엇이든 능동적으로 찾아 나선다면 기회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재밌고 돋보일 수 있는 일을 원합니다. 또 팀에 필요한 수준의 헌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젝트만 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자아는 자기 개발을 방해하는 가장 끔찍한 적이 되기도 합니다. 겸손은 진정으로 혁신적인 사람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권한을 지닌 위치에 오르는 법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기여하기 위해 주력할 때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손으로 직접 행운과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험의 동력은 배움에서 나옵니다. 베이조스가 이 시대의 가장 성공한 CEO 중 한 명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성공을 위한 자질을 키워나가는 방식 면에서 남들과 다릅니다. 나는 아마존에서 일할 당시 분기마다 베이조스가 홀로 일주일간 생각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가 입사하기 훨씬 전부터 그가 지켜온 일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근처 호텔에서 혼자 일주일간 지내며 평소의 루틴과 직원,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신문, 책, 사람과 같은 외부 자극과 멀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이조스는 자신의 마음에서 잡생각과 소음을 몰아내는 시간을 가져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들어올 여유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창의적 사고 과정에서 지루함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호텔에 갈 때 그가 갖고 가는 것은 빈 노트와 펜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나흘 동안은 자유롭게 떠오르는 대로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적으며 노트를 채웠습니다. 그 다음 주면 그는 업계를 바꿀 만한 아이디어와 전략이 가득 적힌 노트를 들고 출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분기 동안 그의 아이디어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베이조스는 기업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한 발 물러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라면 사무실과 회의실에서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을 더 머물며 업무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 자신의 마인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면의 강점과 독창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베이조스가 사무실에 복귀할 때쯤이면 그의 창의성은 언제나 정점을 찍었고 자신이 자리를 비운 시간을 그 이상의 결과물로 상쇄했습니다. 벌써 20여 년 전에 경험한 일들입니다. 나는 지금도 오래전 베이조스가 생각하는 시간 동안 기록한 아이디어가 아마존에서 하나둘 상품으로 론칭되는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짓곤 합니다. 현재 나는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기업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동 시간 이외에도 매일 아침 1시간씩 자유롭게 영감을 얻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사나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듣고 다른 1시간은 내 회사에 또는 고객의 회사에 적용하고 싶은 생각과 아이디어, 시스템을 기록합니다. 매일 아침에 갖는 리추얼 시간은 열린 마음과 혁신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 돼줍니다. 이렇듯 꾸준히 내게 투자한 시간이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안일함이라는 엔트로피에 대항해야 합니다. 누구나 현실에 만족하고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신을 더 큰 목표로 밀어붙이지 않는 패턴과 습관을 계속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과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에 속아 잠재력을 발휘하지 않는 편이 더욱 현명하거나 적어도 더욱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합니다. 능력과 자원을 최대로 발휘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 확장해 나갈 때 오는 성장과 큰 행복이 처음에는 위협적이고 심지어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통제권을 훨씬 더 많이 쥘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다른 사람의 손에 떠넘기는 안전지대에서 편히 머물 때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변화를 직접 실행할 때 예상치 못한 삶의 전환에 뒤처진 피해자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온갖 고난과 시험,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순간에 반응하는 방식이 운명을 크게 가릅니다. 고난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도전일 때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경험하며 어떠한 괴로움을 감내해야 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자신에게 변화하고 다른 길을 택하라고 말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착오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만큼 이러한 지혜를 쌓는 과정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속 방향을 전환하면서도 길을 잃지 않으려면 자신의 최종 목표를 마음속에 확실히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삶을 위한 8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1. 자기 자신에게 여유를 허락하라. 몇 살 때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식으로 삶의 단계별로 정해진 타임라인은 없습니다. 학교에 다시 갈 수도 있고 커리어를 전환할 수도 있고 자신의 야망을 더욱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아이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기에 잘못된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2. 자신의 인생을 살라.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만 납득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하루빨리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더 많이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삶은 자신이 기쁨을 느끼고 개인적으로 의미 깊은 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매일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4.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말라. 나는 현재의 삶 또는 지금껏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사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절대 타인의 기준이나 평가에 맞춰 살지 말아야 합니다. 5. 실패를 새롭게 정의하라.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실패로부터 배웠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6. 예상치 못한 일에 열려 있으라. 삶은 내게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꿈의 직장, 내 집, 내 나라, 내 언어를 떠나고 거의 모든 소유물을 버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고 나서야 더욱 충만한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삶이 힘들어질 때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스스로 믿으며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7. 현실에 충실하라.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 주변 사람들과의 경험, 도전에 한결같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삶의 위대한 교훈들을 무수히 놓치고 살았을 것입니다. 영감과 지혜는 항상 속삭임으로 전해지기에 미래나 멀리 있는 무언가에 휩쓸리기보다는 지금의 순간에 온전히 몰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찰과 학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8.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하라. 자신을 자극하고 끌어올리고 영감을 주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훗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가 되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윙클럽 지음, 양영철 옮김, 미래지식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유대인식 율법과 지혜를 통해서 유대인 대부호에게 배우는 부자가 되는 습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꿈을 꾸면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래서 원대한 꿈은 행복을 위한 첫걸음인데요. 사람은 꿈을 꾸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즐거워진다는 것은요, 뇌가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뇌가 활성화되면요, 당연히 뇌의 능력도 높아져서 실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꿈을 가진 사람일수록 또는 꿈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공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활기차고 생기 있는 사람은요, 단지 그것만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은 쾌활한 자를 축복한다. 낙관적인 자세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밝게 한다라는 유대 격언이 있습니다. 이처럼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추진력이 되어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성공과 운으로 이끌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은 클수록 좋은데요. 대부호의 첫걸음은요, 먼저 꿈을 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큰 꿈을 가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I can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감이 자신을 크게 성장시킵니다. 하려고 하면 됩니다. 꿈은 클수록 좋다고 했는데요. 원대한 꿈이란 불가능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실현 가능한 꿈을 가리킵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 원대한 꿈은요. 표면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발상의 틀을 깨고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즉 I can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사람은 첫 발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I can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이건 어렵다, 너무 비상식적이다 라고 머릿속으로 단정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보다는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울지 몰라도 노력하고 개발하다 보면 틀림없이 해낼 수 있어. 찾아보면 뭔가 방법이 꼭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려고 하면 된다라는 격언처럼 무슨 일이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루어지지 않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난관에 부딪혀 주저앉게 될 때에는요. 얼마나 궁리하느냐에 따라 반드시 어떻게든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일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노동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홀로 서는 정신을 길러준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요, 만남은 헤어짐의 시작, 부모와 자식은 되도록 빨리 헤어질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는 가정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싫은 일들로 넘쳐납니다. 독립을 하면 무서울 정도로 위기감, 불쾌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자극 때문에 이거 큰일이군, 멍하게 있다간 큰 코 다치겠군 하고 본능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능에 맡기고 열심히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점점 실현됩니다. 독립하면 본능이 눈을 뜨고 재능이 유감없이 발휘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도움도 얻게 됩니다.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자립 정신, 즉 의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자립 정신만 확고하다면요.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돈은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행복을 위한 보증수표가 바로 돈입니다. 만일 돈이 충분하면요, 매일 10,000원 지하철에 시달리면서 출근해서 바쁘게 일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과로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인간관계 때문에 신경 써야 할 일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에 걸리더라도 돈을 들여서 요양하고 치료할 수 있다면요, 곧 회복할 것입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 그런 바보 같은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돈은 이 세상을 통과하게 해주는 보증수표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만병통치약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없으면요,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가정은 항상 혼란하고 말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엇 하나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돈이 없으므로 마음이 비뚤어지고 그로 인해 불행이 닥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먹기에 따라 가난이나 불행을 극복할 수는 있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어려움이 대수롭지 않다면요, 견딜 수 있겠지만 그 고통이 아주 심하다면 계속해서 참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돈 따윈 필요 없어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세상에서는 돈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돈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돈은 우리 인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함으로써 자기 개발과 꿈의 실현이라는 창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레저를 즐기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며 큰 감동을 얻게 해주며 또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기도 합니다. 가난한 삶에는 여유가 없다라는 말처럼 안타깝게도 돈이 없으면요, 매일 노동에만 쫓겨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몇 배나 되는 노력과 노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반드시 돈을 벌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벌이를 죄악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겉모습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분명 사람들은 실력을 추구하지만요, 그 이전에 대중은 겉모습을 따집니다.
우동집의 실내 인테리어, 가수나 아나운서의 외모나 분위기, 자동차의 경우는 멋있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대중은 실력을 평가하기 이전에 곧바로 겉모습으로 판단하려고 하며 그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력만 있으면이란 개념 자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비록 실력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실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이미 잘못된 평가로 거부당할 위험성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요리는 냄비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사람은 접시를 칭찬한다. 식사는 자신의 취향에 맞추고 복장은 사회의 취향에 맞춰라. 사람은 자기 고장에서는 소문으로 판단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의복으로 판단된다라는 유대인 격언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됩니다. 인생이 감옥이 되느냐, 낙원이 되느냐는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인생은 슬픔, 고통, 고뇌 등 나쁜 것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먹어야 합니다.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을 해야 하고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고통과 슬픔이 되풀이되는 것이 인생이지만요, 그 반면에 즐거움이나 기쁨 또한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 여하로 인생은 어떻게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나쁜 면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면도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는 나쁜 면만 보게 되어서 좋은 면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이 감옥이 되는지 낙원이 되는지 그 모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울고불고하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위기를 즐기는 자세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세가 역경을 극복하고 인간을 크게 성장시킨다고 하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